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요양보호사 2024년 개정, 개편, 네. 자, 요약 정리 중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3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을 벌써 넘어갔어요. 네. 자, 3부 중에서 8장에 해당하는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파트에 대한 교과서 요점 정리도 좀 해보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기출문제를 토대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한번 예측도 해보고요. 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과 정서지원은 목차가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황별 의사소통이 실제라고 해서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경우에 소통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고 또 이제 각가지의 의사소통 장애 유형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되나요? 이런 방법.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번째가 여가 활동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여가 활동의 유형의 내용들로 여가를 즐기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이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의사소통의 정의 및 필요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정의는 건너뛰었고요. 필요성 갖고 왔습니다. 네, 대상자 및 가족과의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요. 요양보호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는 과정, 통로이기도 하죠. 그다음 대상자를 깊이 이해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고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고요.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에 도움이 됩니다. 예, 이게 의사소통이 필요한 이유겠죠. 사실 의사소통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과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해요. 네, 늘 제가 수업 시간에 강사님은 혹시 영보사 과정 목차 나와 있는 책 중에서 한 파트만 하시면 어디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여기 뽑습니다. 네, 네, 이게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면 돌보는 네, 질이 많이 하락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의사소통 방법을 좀 잘 익혀두시는 것이 사실 시험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아주 많은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 볼까요? 자, 의사소통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언어적인 의사소통, 하나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비중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바람직한 태도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구분해 놨고요. 시험 문제는 여기서 하나를 출제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바른 태도로 옳은 것을 골라라. 또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가 아닌 건 바람직한 거고, 그쵸?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한쪽만. 네, 저는 바람직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 다양하며 생기 있는 적절한 표정, 자연스럽고 여유 있는 입모양,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 너무 좋잖아요. 읽기만 해도요. 네. 팔과 손을 자연스럽게 놓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세. 자, 대상자량이 약간 기울인 자세. 예, 기울여. 경청이라는 말도 기울일 경이거든요. 기울경. 그래서 약간 듣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는 사람 앞에 살짝 기울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 맞춤. 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여야 되고 시선은 적절히 움직여야 됩니다. 고정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그다음에 어조는 크지 않는 목소리, 분명한 발음, 온화한 목소리, 그다음 대상자의 느낌과 정서에 반응하는 어조, 적절한 말의 속도, 네, 전부 다 바람직한 거. 여기만 잘 기억해 주셔도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는 바로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의사소통의 원칙이에요. 네. 자, 대상자를 개인으로 파악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별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존중한다. 의도적인 감정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조절한다. 예, 통제된 정서적 관여다. 말이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런 말들이 좀 또 설명에 붙었어요. 네. 새로 생긴 파트입니다. 그다음 받아들인다. 그걸 우리는 수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심판적인 태도를 갖춰라 라고 하는 거고요.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돕고 존중한다. 예, 이용자의 자기 결정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다음 비밀을 유지해서 신뢰를 쌓는다. 비밀 유지. 예, 이게 의사소통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원칙이라고 하는데 교재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이스텍의 7원칙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바이스텍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 의사소통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할 원칙이 있는데 이게 잘 준수가 된다면 정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하나씩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중 바이스텍의 7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또는 바이스텍의 7원칙의 의사소통 원칙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좀 구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설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예, 여기는 이 단어 뜻을 조금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자, 라포 형성이 뭡니까? 라고 하면 마음의 유대라는 뜻으로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상태를 라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공감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교재에 경청의 방법, 경청을 방해하는 거 제가 써오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경청의 옳은 방법은 다음 중 좋은 경청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바람직한 비언어 소통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바람직한 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 그런 거 나누는 것처럼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사실 책 한 번만 읽으셔도 두 번 읽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서 제가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서가 안 가져온 건 아닙니다. 아직 표준교재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285페이지에서 6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공감입니다. 네. 자, 공감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감이라는 단어 뜻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감의 단어 뜻을 설명하는 시험 문제는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걸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냐면 제가 지금 체크 표시 놓았듯이 요양보호사와 대상자의 실제 대화 형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책의 표준교재 세 가지 예시가 있어요. 하나를 예를 들자면 대상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그랬을 때 이 말에 공감적 반응을 한 요양보호사를 골라봐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요양보호사가 답이냐?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마음에 안 드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표준교재에 나와져 있는 세 가지의 답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을 아는 지도 꽤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실제 국가고시 시험장에 가면 연습 문제 표준 교재에 없는 내용이 출제될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냐? 이거 답은 이거야. 이거 답은 이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을 갖다 놓더라도 나는 이 상황에 맞게 공감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있어야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있죠.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해라. 그럼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상상하셔야 돼요. 지난번 요양보호사 더 잘했다고? 이걸 상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상황 그대로 가시면 돼요. 예, 내가 그분의 입장이 돼서 내가 어르신이었는데 내가 돌봄을 받고 있었는데 예, 지금 일하는 사람보다 지난번에 일하는 사람이 더 잘했거든? 이 입장이 돼보셔야 돼요. 그럼 이거를 말할 때 기분이 뭘까? 예, 그럼 이제 기분이 추려지거든요. 그럼 어떤 거냐? 아, 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지난번 연구원사보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마음이 딱 느껴져요.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면. 아, 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입장이 되면 그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우시다면 그냥 그분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지난번 요양보호사 잘했는데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잘하셨어요. 그때 기분이 뭘까? 이렇게 그 말을 먼저 따라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여기저기 많이 아프세요. 이 말을 내가 내뱉으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떤 상을 갖다 놓더라도. 제가 수업 시간에 늘 하는 말이거든요. 예, 치매 어르신이 거울을 보면서 검버섯에 핀 얼굴을 보면서 벌레가 꾸물꾸물 기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 그대로 해야죠. 어르신 얼굴에 벌레가 기어가세요. 그럼 벌레가 기어갔을 때 기분이 어떨까? 어르신 많이 징그러우시죠? 많이 무서우시죠? 이렇게 하면 정답이에요. 이게 공감입니다. 만약에 바로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많은 예시들을 놓고 연습을 해보시면 이게 보이세요. 이제 이거를 터득하셔야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난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만 달달달 읽지 마세요. 실제 새로운 사례 예시들을 한 번씩 연습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기에서는 나 전달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 전달법이 뭡니까?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나 전달법은 네 가지 단계를 가져갑니다. 첫 번째가 행동, 그 다음에 영향, 느낌, 바램.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실제 대화 형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상황을 하나 주고 이 상황에서 나 전달법에 맞춰 옳게 표현한 요양보호사를 골라보시오. 이게 시험 문제예요. 네. 자, 여기도 표준교재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로 연습을 하시고 교재에 없는 상황으로 또 연습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자, 그럼 우리 표준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죠.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동료 요양보호사의 통화가 길어지고 있다. 자, 그럼 행동이 뭐냐? 비난하지 말고 그 행동 그대로 찝어주면 돼요. 당신의 통화가 길어지고 있으니 그럼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는 거죠. 아, 제가 지금 중요한 전화가 걸려올 것 같은데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느낌. 제가 지금 많이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되거든요. 바램, 통화를 좀 짧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양보호사 시험에서는 바램은 거의 빠져 있어요. 기존에 출제됐던 유형들을 파악하면 딱 느낌까지만 파악하셔도 답이 보이세요. 왜 그럴까요? 예, 이런 말이 있어요. 나전달법을 정확히 잘 모르겠다면 1번부터 5번까지 가장 말을 길게 한 요양보호사를 찾아라. 네, 그래도 그렇게 찾아도 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4단계를 다 하면 진짜 문장이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하나를 잘라냈어요. 발음을요. 그래도 길어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예, 그냥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무식하게 찾는 방법이고요.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단계별로 찾아주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나전달법과 공감법을 이도 해도 안 되고 저도 해도 안 될 때는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답을 찾으려니까 답이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역발상 거꾸로 한 번만 전환을 시켜보세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 내가 대상자 노인이다. 1번 요양보호사 말해봐. 별로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데? 2번 얘기해봐. 3번 말해봐. 4번 얘기해봐. 5번. 5번. 당신이 가장 친절하니까 답을 쳐주겠어요. 이렇게 해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늘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내가 대상자다, 노인이다라고 생각하고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요양보호사가 가장 내 기분에게 좋게 답을 해주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정답이 정말 잘 보이거든요. 저는 이거 방법 알려드려요. 사실 이전에 제가 참사랑TV라고 하는 교육원 2023년 9버전을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제 영상 보시고 아, 네, 맞아요, 교수님. 이렇게 찾으니까 정말 답이 보여요. 라고 그 영상에서 네, 많이 썼죠. 제가 5년, 6년 동안. 예, 그 영상에 많은 댓글이 붙었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아, 정말 효과적이구나. 왜냐면 가르치는 강사인 저도 가끔 그렇게 답을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들어봐서는 알 바가 없습니다.
직접 진행해서 해보고 실행해보시는 분이 맞다라고 하는 거지, 듣는 걸로 끝나는 공부는 사실 나한테 도움 안 돼요. 제가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실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정말 맞네요라는 댓글이 달릴 수도 있고, 교수님 맞습니다라고 하는 제자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거꾸로 생각해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해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침묵입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모두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침묵 나오면 생각을 정리할 시간, 답을 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이요. 다음은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경우와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실제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라는 거를 언급하는 파트예요. 그런데 장애가 없는 경우는 시험 문제 날 이유도 없고 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네. 자, 크게 장애가 있는 경우를 노인성 난청,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시각 장애, 그 다음에 언어 장애, 치매로 인한 장애 이렇게 네 개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많이 개편 개정이 되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 걸로 보시면 안 되는 이유들이 이런 파트에서도 생겨나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를 보실 때는 방법을 찾기 전에 근본적으로 이해하셔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노인성 난청을 가지고 있는 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헤아리는 게 훨씬 빠릅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왜? 이 문제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럼 난청이다라고 하면 의학에서 배우셨죠? 예, 듣는 게 어렵습니다. 귀가 잘 안 그럼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은 소통할 때 어디가 집중이 되나요? 예, 표정이죠. 몸짓이죠. 눈빛이죠. 입모양이죠. 그럼 세 개 다 해결됐어요. 예,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시작하시고,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입을 보니까 입을 크게 벌리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몸짓이나 얼굴 표정으로 충분히 의미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난청을 갖고 계시면 보청기 재활을 하시잖아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입력이 뭐냐? 들어가는 게 입력이에요. 안 들리니까 들어가는 소리는 크게 해주셔야 되고 나가는 소리는 낮게 조절하셔야 돼요. 난청 갖고 계신 분들의 문제가 대상자 본인 스스로가 안 들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안 들린다 생각해서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해요. 이걸 막아내는 방법이 출력을 낮게 조절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난청의 특성만 잘 파악이 되신다면 밑에 방법들은 쭉쭉쭉쭉 바로 이어지세요. 네, 그러니까 밑에 걸 보기 전에 먼저 멈추시고 난청의 특징에 대해서 난 잘 이해하고 있나 이걸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시각장애 대상자다. 시각장애 대상자의 특징이 뭘까요? 네, 앞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앞만 안 보이겠습니까? 사면이 다 안 보이죠. 그러면 사물을 볼 수 없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위치예요. 그래서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말고 지시대명사 이쪽, 저쪽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여러분한테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속이 터지죠. 네. 예, 지금 이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시대명사 쓰지 말고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12시 방향으로, 3시 방향으로, 6시 방향으로 이런 우리가 어느 정도 시계 방향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계의 위치를 잘 모른다. 그러면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설명해서 원칙을 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상자 중심이에요. 요양보호사 중심. 이런 또 오답이겠죠. 그 다음에 이분들은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지, 느끼고 듣는 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신체 접촉을 먼저 하기 전에 말을 건네면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서, 누가 왔구나, 라고 인식을 하셔야지, 먼저 접촉부터 하면 깜짝 놀라요. 안 보이니까. 누가 내 손을 만지는 거야. 누가 옆에 와 있는 거야.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접촉하기 전에 말을 먼저 건네주시고, 그다음 이미지 전달이 어렵다면 만질 수 있잖아요. 촉각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촉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져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시각장애 대상자 소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언어장애 대상자입니다. 사실 언어장애라는 말 가지고는 굉장히 범주가 넓어요. 근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외상이라든지 뇌병변 같은 게 와서 말하는 능력이나
듣고 이해하는 능력에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좀 잊어버린 경우, 이런 경우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하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셔야 돼요. 네, 속도가 좀 느리죠. 그 다음에 알아듣고 이해가 됐다면 예, 아니요로 짧게 빨리 대답하고 끝내주셔야 돼요. 그냥 말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할 때, 아, 예, 어르신 이겁니까? 라고 하면, 이어 말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얼른 끝낼 수 있게,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야 돼요. 하면 아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이런 분들이 언어장애 대상자 소통하시면 정말 그분들이 속이 시원하다고요. 왜? 아, 나는 아 했는데 자가 하고 금방 알아들었거든. 얼마나 간단히 끝납니까? 예, 눈치 있게. 빨리 듣고 예, 아니요로 답하시고 끝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될 때는 설명을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언어장애 있는 분들이 직접 실물이나 그림판이나 문자판 등을 이용해서 어르신이 할 때 어르신 그 어가 이 컷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금방 해결되잖아요.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활용하면 답답이가 없어요. 신속 해결이 됩니다. 이거 여기서 많이 활용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에 신설 파트입니다.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 문제 내기 쉬워요. 예, 그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노인의 페이스에 맞춰라. 예, 어떤 페이스일까요? 빨리 안 돼요. 그래서 천천히 어르신의 속도에 맞춰서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간결하게 전달해라. 뭐뭐 하고 뭐뭐 하면 뭐뭐 해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라는 거 맞습니다. 같이 뭐뭐 해요. 네, 그거 다 하고 나면 자, 오신 다음은 이거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그게 간결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보다 감정 표현을 자주 해라. 예, 어떤 언어적인 막 단어를 표현을 많이 하는 것보다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게 감정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또는 그 사람을 소중히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어르신이 모르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런 건 하지 않으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걸 진행하시게 했을 때 그때 어르신 스스로도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예, 우리도 자꾸 못하는 거 시키면 자꾸 위축되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걸 할 수 있게.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못하는 거 열심히 해서 끌어봐야 평균값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걸 계속 상승시켜줘야 예, 탑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국어 100점 맞고 수학 50점 맞으면 수학해서 점수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냥 국어 100점 맞게 국어 열심히 해서 하나로 가라. 현실이 그렇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도 답답합니다. 왜냐, 요양보호사 시험도 그렇습니까? 나는 실기만 잘해서 저기 합격할 거야. 안 되잖아요. 실기도 되고, 이론도 되고. 예, 언제 이게 맞아 들어갈까요? 예,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라도 합시다. 치매 어르신들한테 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알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부각시켜서 착착착 자신감 올려주게끔 저희부터 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스킨십 자주 해라. 이렇게 됐어요. 손과 어깨 등을 부드럽게 스킨십 하셔서 예, 위압감을 주지 않게 부드러움의 그런 느낌을 할 수 있는 거 심리적 안정은 스킨십이 탑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 신설 파트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제 말을 좀 분류시켰습니다. 어떻게 분류시킨 거냐? 치매로 인한 진압력 장애와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뭐 치매 빼도 진압력으로 하나가 통일이 되겠지만 요렇게 분류를 좀 했어요. 새 책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치매로 인한 진압력 장애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좀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하시고 여기도 실물 그림과 문자판을 이용하시면 이해가 확실히 빨라집니다. 예, 아이처럼 시급해서 반말하지 않고요. 못 알아듣는다고 또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명확하고 간단하고 단계적으로 앞에 했던 얘기예요. 뭐뭐하고 뭐뭐하고 뭐뭐 해요가 아니라 하나 끝나면 다음 거 이야기하고 하나 끝나면 다음 거 얘기해주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하시고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주의력이 집중력이죠. 어떤 환경적인 자극은 최대한 줄여갑니다. 자, 진압력이 뭔가요?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가 진압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자꾸 인식시켜 드리는 거 이게 치매로 인한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좀 흐릴 수는 있어요. 제가 한 장에 넣다 보니까 신설 파트입니다. 자, 체크 표시가 붙어 있죠. 네,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떤 상을 갖고 왔냐면 치매 노인과 상황별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망상부터 시작해서 성적 행동까지가 어떻게 보자면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일 수 있거든요. 이런 치매를 가진 어르신과 의사소통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 꼼꼼히 잘 보지 않으면 오답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딱 읽어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배설행동. 네, 뭐 수치심을 감수해 충분히 설명해라. 화장실 알기 쉽게 표현해라. 딱 보는 순간 이건 배설행동의 답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거 봐서 이게 망상 맞습니까? 비슷하잖아요. 망상일 때도 부정 설득 논쟁하지 않아라. 환각일 때도 부정 설득 논쟁하지 않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뭘 찾으셔야 될까요? 위에와 아래의 차이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잘 보세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망상 감각을 보기에 다 넣진 않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이런 걸 좀 구별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서 공격성 같은 거 보시면, 이것도 이것만 봐서는 답이 잘 구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안정하고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에 쉼을 좀 두고 시행해라. 예, 어디요? 공격성. 요런 거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초조. 화를 내거나 논종하지 말고, 예, 불편감과 욕구 확인하고 조용한 활동으로 주의 전환하고. 이건 초조. 예, 요렇게. 자, 무감동. 예, 무감동 있죠? 이거예요, 포인트는. 대답하지 않더라도, 왜, 무감동은 반응 없으세요. 이름을 부르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 들어가셔야 되고. 그럼 우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요런 거.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활동을 증가해서 우울한 생각을 전환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셔라. 이런 것들. 불안의 원인 파악하고, 좋아하는 일을 자주 하게 해서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스킨십해서 사랑받는 느낌 만들어주시고, 네. 섭식장애, 수면장애, 수집증, 이런 것도 금방 구별이 돼 있어요. 성적 행동까지. 제가 이거를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 어렵더라고요. 공격성, 초조, 네, 그다음 좀 구별 안 되는 거, 불안, 우울, 예, 무감동 요런 거. 그래서 요런 장애 어떤 특징적인 것들은 딱 구별이 되는데 지금 줄쳐놓은 게 가르치는 강사 저희 입장에서 요즘 구별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단순하게 의사소통에서만 나온다고 보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치매 요양보호 기술에서도 한번 언급돼서 문제행동 대처법에도 나올 거고요. 제가 사실 15장은 요점 정리 안 합니다. 거기는 토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저도 토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문제 행동의 사례를 하나 주고 이와 같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의사소통 다 쓰여요. 의사소통도 쓰이고 기술적인 방법도 쓰이고 그 사례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이 치매노인과 상담 의사소통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소통 없이 행동만 해서는 대처가 절대 안 되거든요. 그거예요. 말 없이 물건을 주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합니다. 말을 하면서 주는 거. 훨씬 효과가 배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출제에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출제한 문제집에도 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마지막 파트입니다. 네, 여가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여가에서는 유형, 자, 자기 개발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걸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책 읽기, 독서 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 교실, 신앙송, 악기 연주, 백일장, 민요 교실, 창작 활동. 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걸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안 돼요. 배워서 자기를 연마해서 노력해서
네, 왜 책 읽기요? 아유, 아무나 안 됩니다. 네, 이거 훈련돼 있어야 돼요. 그걸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하고 구별하셔야 되냐? 소일과 구별하셔야죠. 네, 텃밭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종이접기 퍼즐놀이. 자, 또 종이접기 퍼즐놀이를 자기 개발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종이접기 교실이 있던데요. 배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퍼즐놀이 교실. 아니요. 이거는 배움의 길과 좀 다릅니다. 취미 활동으로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 배 다 접으시잖아요. 비행기도 다 접으실 수 있고. 네, 잠깐 뭐 영상 하나 보고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영상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상 보고 여러분 저기 요거 악기 연주할 수 있습니까? 백일장 글쓰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좀 조심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 중심은 가족 소풍, 가족 대화, 외식 나들이 요것만 해당이 됩니다. 종교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사교라고 뭔가 좀 즐기는 거.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자, 운동에는 체조와 가벼운 산책이 들어갑니다. 하나 좀 알려드리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좀 본다면 예, 이거는요, 주체, 누구랑 갑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문제가 났었거든요. 손자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다음 중 여가활동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예, 그럼 어딥니까? 사교 오락이죠? 그런데 가족 중심에 답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냥 영화 보시고 사교 오락 딱 쳤다가 잠깐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 손자랑 같다고? 그럼 가족 아니야? 예. 그러면 출제위원회 의도에 걸린 겁니다. 자, 누구랑 가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물어보는 건 무엇을이에요. 무엇을 내용이잖아요. 무엇을 했습니까? 이 내용이 여가활동 유형의 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비언어적으로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한다. 2번 눈을 깜빡거리며 말한다. 3번 팔짱을 끼고 말한다. 4번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5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말한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네, 말한다. 그죠? 그런데 잠깐 잘 보다 보니까, 어, 그렇죠. 네, 저도 순간 헷갈렸어요. 네, 어?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몇 번 때문에요? 1번 때문에. 네. 저도 순간 좀, 맞는데요, 1번?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질문의 문항을 잘 보시면, 비언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예요. 그쵸? 네. 네, 저도 순간 당황했네요. 가르치는 강의다인 저도 할 때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어디서 제가 가지고 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네, 좀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에 우리가 또 답을 놓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딱 봐도 1번도 맞거든요? 이렇게 답을 딱 치는 게, 딱, 이제 와야죠. 이건 언어네요. 빼고, 그쵸. 네, 4번으로 정답을 치시면 됩니다. 예, 순간 당황했어요. 이거 고쳐야 되나? 나 다시 영상 다시 찍어야 되나? 이렇게. 네. 자, 비언어와 언어를 먼저 구별하시고 또 이 중에서 옳은 걸 또 찾아내는 그런 문제였죠. 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대상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네 라고 이야기할 때 공감적 반응은 1번 우울해지니까 다른 이야기 할까요? 2번 그동안도 잘 참으셨는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3번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못 오죠. 4번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5번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더 외로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예, 이렇게. 이거 실제 코로나19 당시에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을 제가 살짝 변경시킨 거예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감적 반응은 공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런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면 상황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어떻게 공감적 반응을 찾아가는 거냐? 자, 제가 아까 했죠. 모르겠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만약에 선생님들이 대상자로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말해준 이야기가 가장 기분 좋습니까? 전 당연히 4번이요. 이렇게 찾아도 답이 보이세요. 그런데, 그죠? 이거를 이제 이론에 맞춰서 수업 방식으로 풀자면, 자, 앞에서 하신 말을 그대로 끌고 오면 돼요. 매주 보던 자녀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자녀들이 못 오니까, 이거 갖고 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저 상황이면 내 기분은 어떻지? 아유, 어르신, 마음이 많이 허전하시죠?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죠? 많이 보고 싶으시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예, 되셨을까요? 다음 가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으로 옳은 것은? 자, 요양보호사.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오늘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네, 대상자가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우 나가기 귀찮어. 그냥 누워 있을래. 자, 그럼 영보호사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그러면 다음에 나가요. 2번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 봐 걱정돼요. 3번 이렇게 누워 계시면 큰일 나요. 4번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우울하세요? 5번 저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누워 있고 싶네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자, 나전달법은 제가 아까 했어요. 또 이게 예시로 낸다고요. 단계가 있죠. 행동, 영향, 느낌, 바램. 네 단계. 예. 근데 제가 아까 바램은 시험 문제 잘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긴 거 찾아볼까요? 네. 2번하고 5번 중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 그것도 안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만약에 말해봐라 내가 요양보호사 대상자로 생각하고 기분 좋은 거 2번이거든요. 이걸 이제 이론에 입각해서 찾는 다음에 행동. 네, 행동이 뭡니까, 어르신이? 그냥 누워 있을래. 이렇게 누워만 계시니 영양. 어르신의 근력이 떨어지실까봐, 근육의 힘이 떨어지실까봐 느낌. 저 많이 걱정되는데요, 어르신. 이 단계별로 찾으니까 2번이 답이 되죠. 네,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자, 다음 문항이요. 4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음에 큰 소리로 말한다. 2번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말한다. 3번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말한다. 4번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5번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예, 어렵지 않으셨죠? 난청? 귀가 안 들리는데? 입 모양 크게 해야지? 예, 그럼 4번입니다. 5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몸짓으로 이야기한다. 2번 지시 대명사를 사용해서 대화한다. 3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위치를 설명한다. 4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걸어 알게 한다. 5번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상태에서 이야기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시각장애 특징을 또 기억하시면,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죠. 네, 지지대면서 사용하지 않고 몸짓으로 해도 몰라요. 안 보이시니까. 자, 대상자를 중심으로 위치를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가까이에서, 예, 너무 떨어져서 안 돼요. 가까이에서. 이게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그리고 시각장애 대상자라고 막 멀리 가지 않습니다. 앞에서 마주 보면서 이야기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까요? 자, 6번.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뒤에서 이야기한다. 2번. 땡땡하고 땡땡하면 땡땡해요 라고 말한다. 3번. 모르는 것만 찾아 말해준다. 4번.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한다. 5번. 감정 표현보다 대상자를 설득할 수 있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뒤에서 하지 않죠. 앞에서 땡땡하고 땡땡하고 한 번에 하나씩만. 모르는 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는 거 할 수 있는 거. 예, 일관성 맞고요. 자, 설득이라는 말보다 감정 표현을 하실 수 있게 감정을 더 다독여 줄 수 있는 의사소통법이 맞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예, 제가 만든 문제예요. 예, 제가 출간할 문제집에 예, 있는 문제를 뽑아왔습니다. 네, 이제 제 문제집도 곧 출간이 돼요. 제가 2024년 개편에 맞춰서 예, 이미 예, 다 출판사가 넘겼고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안에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새 문제집을 가지고 또 제 유튜브에서 문제풀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래서 제가 예전 문제 플러스 최근의 문제를 같이 지금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요? 아, 아니네요. 네, 끝인 줄 알았네요. 두 개가 또 남았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이게 몇 문제를 하고 있는지도 지금 옆에 보고 있는데, 자, 다음, 네, 두 개 더 풀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요것도 새로 만든 거예요. 다음과 같은 대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치매 대상자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기, 좋아하는 일을 자주 하게 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스킨십을 자주 하며 사랑받는 느낌 들게 하기. 1번 환각, 2번 불안, 3번 무감동, 4번 배회, 5번 공격성. 예, 쉽게 찾으셨죠? 보기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영부서 문제가 다 어렵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쉽게 내는 것도 있거든요. 불안 보여요? 불안이네, 그럼. 이렇게.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빨리 풀어갈 수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아까 표에 망상부터 성적 행동까지 낼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거기서 만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잘린 것 같아요. 네, 화면이 넓다 보니까. 자, 읽어드릴게요.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권유한 여가활동 유형은, 자, 대상자가 휠체어로 이동하며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이 왔다 갔다만 하고 너무 심심해. 시간도 빨리 안 가고. 자, 요양보호사. 많이 심심하셨군요. 어르신은 집중을 잘하시니 서예교실에 참여하시는 것이 어떠세요? 1번 운동활동, 2번 자기계발활동, 3번 종교 참여 활동, 4번 사교오락 활동, 5번 가족 중심 활동. 네, 정답은 2번 자기계발 활동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네, 쪼그죠. 서예교실. 자, 그래서 화면 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시라고요. 그래서 운동에 들어가는 거, 종교 참여에 들어가는 거, 사교 오락, 가족 중심, 예, 이렇게 확인하셔서 위에 있는 서예교실은 자기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정답이 예, 여기로 오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진짜 다 풀어보셨어요. 네. 단원이 좀 작은 내용이 단원이긴 한데 조금 설명해야 될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졌고 네, 문항수도 조금 더 많이 여기는 좀 늘려서 같이 풀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 너울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정리해서 8장이 맞춰졌고요. 또 다음 장 준비해서 다시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열심히 공부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네, 합격을 위해서 오늘도 화이팅 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